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어제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년 만에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류 개시에 따라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오염수와 관련해 실시간 데이터 6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 방류 직후 앞으로 매일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IAEA에서 받을 것이라고 밝혔고 야당은 핵 테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방류 직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미국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며 안전하다는 점에 만족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에 재발사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3차 발사는 오는 10월에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발사 실패 원인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재조사 결과 4년 전 라임 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때 다선 국회의원 A씨가 특혜성으로 2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파장이 예상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의 전용기 추락 사망에 대해 유족에 애도를 표한다며 첫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전용기 내 폭탄 설치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며 암살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뿌리던 비는 오늘 오후 그치겠고 비가 그친 뒤 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말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본이 어제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만입니다. 17일 동안 하루 460톤의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인데요. 첫 바닷물 검사 결과는 이틀 뒤인 27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서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도로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경찰이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이상 원전에 접근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쿄전력은 어제 오후 1시 3분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km 깊이의 해저 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24時間連続で放出する予定でございます。機器の故障あるいは何かトラブルがございましたら一旦立ち止まるという姿勢のもと中断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매일 460톤의 오염수를 17일 동안 방류해 총 7,800톤을 바다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도쿄전력은 22일부터 오염수 1톤과 바닷물 1,200톤을 희석해 농도를 측정했는데 희석된 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43에서 63베크렐로 확인됐습니다.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훨씬 밑돌아 예정됐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방류가 시작되자 후쿠시마 원전 앞에서는 반대 시위도 있었습니다. これを一度流してしまえば絶対健康被害が起きる。このことを許すことはできません。 12년 전 원전 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던 나미에마치 마을에 가봤습니다. 대피가 끝나고 일부 주민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10년이 지났음에도 마을은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들이 보이고 버려진 집도 많았는데요. 남아있는 주민들은 10년 넘게 마을 재건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방류로 또다시 많은 이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帰ってきてる人少ないからそういうことをやるとまた少なく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 그럼에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みんなが危ないって思っていても安全だと言われても今ここに暮らしているわけで私はこれからもここに暮らそう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 방류 후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결과는 이틀 뒤인 27일 나올 예정입니다. 오염 농도가 미미한 수준으로 나오거나 반대로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류 결정에 대한 평가와 시위 양상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맞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방사선량이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첫날인 어제 IAEA가 안전성 평가 데이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오염수 처리와 방류 절차가 설명돼 있고 일본 도쿄전력에게 받은 6가지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기돼 있습니다. 처리 오염수의 방사선량과 오염수 희석했을 바닷물의 방사선량 등입니다. 현재는 6개 항목 모두 정상 범위라는 의미로 초록불로 표시됐습니다. 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색불, 비정상적인 수치가 탐지되면 빨간불로 표시됩니다. 우려를 불러왔던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리터당 208베크렐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식수 수질 가이드에 따르면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는 리터당 10,100베크렐이고 일본이 한계선으로 보는 1,500베크렐과 비교해도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만약 데이터에 의문점이 발견되면 한국 전문가들도 직접 IAEA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합니다. 다만 IAEA가 직접 광범위한 자료 수집을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전라남도는 그야말로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당장 잡히는 수산물에는 문제가 없다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평생 지켜온 바다를 떠나려고 고민하는 어민도 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어촌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가장 큰 섬인 아페도입니다. 바다 위에 나무 기둥이 줄줄이 서 있는데 김을 키우는 양식장입니다. 해마다 40만 톤, 4,400억 원어치 김을 생산해 국내 소비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물로 따지면 씨앗을 심는 시기로 포자를 키워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수확합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어민들은 벌써 올겨울 판매가 걱정입니다. 평생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김만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온다 하면은 물론 이직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심리적인 소비 둔화에 대해서는 피해를 호소할 것도 없다는 볼멘 소리도 들립니다. 원망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저희들 힘으로는 막을 수는 없고. 방류가 시작된 오후 1시. 점심때지만 섬 포구 횟집과 특산품 가게는 손님 하나 없이 고요합니다. 우럭과 민어 등을 말려 포장하는 가공 공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문을 연 공장은 방사능 측정기까지 마련해 찾아온 손님에게 보여줍니다. 생산 제품에선 자연 방사능 수준만 측정될 뿐 그 이상 수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재고가 쌓여갑니다. 추석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수산물 선물 세트 작업이 한창 진행되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공장 가동이 멈춰 있습니다. 수산물로 명절 선물을 하실지도 의문이고 앞으로 더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수산물을 찾을 수 있는 찾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닷가 마을은 마치 폐광을 앞둔 산골 마을처럼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하면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 중국은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미국은 일본의 방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汚染水の排出っていうのは日本だけの問題じゃないし、もちろん福島だけでも問題ではない、世界中の問題なんで、汚染水処理もできなければ産業の方も進んでいか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국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중국은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启动向海洋排放福岛核污染水，
属于无视国际公共利益的极端自私和不负责任之举。 곧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후쿠시마를 비롯해 10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본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겁니다. 러시아 역시 연해주로 들어오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위생 검역과 유통 통제에 나섰습니다. 다만 미국은 방류가 적절하다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습니다.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직접 후쿠시마 주민을 만나고 지역 식당에서 생선도 먹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항의해 진보 성향의 대학생 16명이 일본 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본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일본 대사관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고 대학생들이 연행돼 나옵니다. 건물 계단에서도 아찔한 실랑이가 계속됩니다. 한 학생은 팔다리가 모두 붙잡힌 채 건물 밖으로 내보내지고 소리치는 학생들을 호송버스에 밀어넣습니다.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기 위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던 중 일부 학생들이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일본 대사관 영사부가 위치한 8층에서 학생 5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투기가 됐을 때 이 해양 생태계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항의를 해보자 하는 마음에 처절한 마음으로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학생들은 종암경찰서 등 경찰서 4곳에서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테러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 개정이 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부위원장이 일단 저희가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른바 이 김영란법을 이 선물 가격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조금 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곧 추석인데 가격이 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지금 평소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이 되고 추석 명절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조금 어떻게 좀 변화가 되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추석 명절 기간 기준으로 해서 사전 24일, 그 후 5일, 총 30일 기간 동안에는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가 가능합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평소 농축수산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한데 네. 이번에 15만 원까지 상향하는 개정령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9월 29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네. 9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30일간 3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 좀 종합을 해보면 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이 15만 원까지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그 기간이 추석 9월 25일이니까 이 9월 5일부터 예, 10월 4일까지 네. 그렇게 허용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행령 그렇다면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당장 통과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이미 있었고 민당정 협의회에서도 농축수산업계에서 참석하셔가지고 그간의 어려움을 충분히 국민들과 민당정으로 해서 호소를 하셨기 때문에 예. 이번 개정령이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내용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고물가가 좀 시대가 열리기도 했고 좀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전에도 노력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에 그 법령이 시행됐을 때 농축수산물도 일반 선물과 동일하게 5만 원이었는데 네. 1년 6개월 만에 이것이 1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네.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018년으로부터 2023년이니까 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가도 상당히 한 50%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엔 농축수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상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듣고 보면은 이 선물 가격은 조금 조정이 됐는데 저희 식사 접대비라고 할까요? 이 식사 비용은 3만 원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이유를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 식사비하고 추석 선물하고는 조금 국민들 정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식사비 3만 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아직까지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더 모니터링 해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개정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조금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도 조금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가격을 상향시킨 것은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 공직자들의 어떤 부패 행위를 방조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청탁금지법에는 업무 관련성으로 인해서 선물을 받게 되면 모두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은 사교 의뢰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 구분으로서 국민들 생활 속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비가 차츰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일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만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많게는 20mm의 비가 더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 오후면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가자마자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부 충남과 전남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는 23.1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병대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향후 수사 과정을 심의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오늘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증인 출석 명단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화두가 됐던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심사 의결할 방침입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전용기 추락에 대해서 미국은 러시아의 암살 계획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사일 격추보다는 전용기 안에 폭탄을 설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전용기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곤두박질칩니다. 미 국방부는 정보를 취합한 결과 지대공 미사일에 따른 격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to indicate right now. The press reporting stating that there was some type of surface-to-air missile that took down the plane. That we assess that information to be inaccurate.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국자를 인용해 프리고진의 사망은 암살이라는 미국 정부의 사전평가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내부에 설치된 폭탄 등에 따른 사전 계획이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There's not much that happens when Russia and Putin are not behind, but I don't know enough to know the answer. 다만 미 국방부는 프리고진이 암살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비행기에서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확답 대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전용기 추락 사건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애도를 표하면서도 프리고진이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실수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장동건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 전용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프리고진에 대해선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실수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Пригожина я знал очень давно, с начала 90-х годов. Это был человек сложной судьбы, и ошибки у него были серьезные в жизни.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공적을 세웠지만 과거 9년간 옥살이를 한 전과자이기도 합니다. 앞서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바그너 그룹 전용기가 트베리 지역에 추락해 탑승자 10명이 모두 숨졌고 프리고진과 최측근 드미트리 우트킨이 여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에선 이번 사고의 배후에 푸틴 대통령이 있을 거라는 의혹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Wir kennen dieses Muster in Russlands, in Putins Russland, Todesfälle und dubiose Selbstmorde, Fensterabstürze, die alle letztendlich unaufgeklärt bleiben.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해당 비행기 기종이 20여 년간 딱 한 건의 사고만 있었는데 그마저도 기체 결함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바그너 그룹은 추락한 비행기 잔해에 대공 미사일을 자탄에 맞은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인사들이 숨지며 무장 반란 사태 이후 벨라루스로 간 바그너 그룹은 향후 푸틴 대통령의 휘하에 들어가거나 해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교차합니다. 벨라루스와 인접한 나토 동부전선 국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을 통치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에 실패했던 군사정찰 위성을 어제 다시 발사했습니다. 85일 만에 재발사였지만 결국 또 실패했고 북한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10월에 3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는데 유엔은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새벽 3시 50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33km 상공을 통과해 날아갔지만 결국 궤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지속 추적 감시하였고 실패로 평가하였습니다. 북한도 발사 2시간 만에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5월에 실패했던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지만 3단 분리 때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발사 실패 원인으로 지목됐던 엔진 문제는 해결하고 비행 안전장치에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월에 재발사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발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다른 로켓 시스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비행 폭발 체계만 수정을 하거나. NSC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체 분석 결과를 미국과 일본에 공유하고 추가 도발에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엔도 이번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고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잔해를 탐색, 인양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번째 검찰 출석을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는 시간 내기가 어렵다며 검찰 출석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정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는 30일 검찰 소환 요구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답변입니다. 민주당 워크숍과 예산정책협의회, 다수의 비공개 회의 등 일정이 꽉 찼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을 거부로 어제 출석이 불발된 걸 두고도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조사를 받아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깔린 걸로 보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검찰의 비회기 영장 청구를 압박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었지만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이 오는 31일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민주당이 종료일을 오늘로 수정해 처리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30일 검찰 출석을 거부한 걸 두고 검찰 내부 시선은 차갑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정한 날과 다른 날 조사받겠다고 고집한 건 조사 준비를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사건과 묶어 다음 달 초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4년 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인펀드 사태에 정치권과 기업이 깊숙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다선인 국회의원과 상장사 등 유력 인사들이 미리 자신들의 투자금을 찾아간 사실이 금감원 재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1조 6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발생시킨 라인펀드. 수많은 투자자가 아직도 투자금을 찾지 못해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유력 인사들은 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 다선 국회의원은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2억 원을 돌려받았고 한 상장사는 50억 원, 모 중앙회는 200억 원을 인출해갔습니다.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하여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줌으로써 동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유력 인사들의 투자 손실을 메워주려고 다른 투자자 자금 125억 원이 쓰인 셈입니다. 하지만 해당 국회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고 처벌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현행 규정상 환매 전 돈을 찾아간 수익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과 달리 누군가는 특혜와 특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최 씨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 여성을 노린 또 다른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한 40대 남성이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범행 장면이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한 여성이 천변에 조성된 산책로를 걷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뒤따라옵니다. 이 남성, 걸음이 빨라지더니 순식간에 여성을 덮칩니다. 남성의 정체는 40대 이모 씨. 사건 현장입니다. 이 씨는 여성의 목을 잡고 이 풀숲으로 끌고 왔습니다. 다행히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CCTV가 없는 공원 등산로를 통해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 씨는 산책로에서 2km가량 떨어진 집에 숨어 있다가 범행 14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그 전에도 이런 숲을 진 곳들 많이 지나갈 때는 밤에 무서웠죠. 조명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는 했었어요. 이 씨는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성범죄 등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행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는데 송치할 때 죄명 적용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귀환 시점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에버랜드 측은 언론 브리핑에서 판다 관련 중국과의 협약의 귀환 시점은 만 4세 이전으로 돼 있다며 푸바오가 세 번째 생일을 맞은 지난달부터 중국 측과 귀환 협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바오의 예상 귀환 시점은 내년 3월 전후인 2월에서 4월 사이가 될 것 같다 덧붙였는데요. 이날 자리에는 판다 할아버지로도 유명한 강철원 사육사도 함께 자신의 마음속에는 푸바오가 늘 있을 거라며 중국으로 보내더라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가 일본 도쿄에서 일부 극성 팬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뷔는 브랜드 행사를 위해 일본의 해당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소식을 들은 팬들은 거리를 꽉 채웠고 뷔가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한 여성이 손을 뻗어 뷔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몰려드는 팬들이 워낙 많아 스태프들도 미처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최근 DJ 소다 황 씨가 일본 공연에서 일부 관객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추행 사건이 큰 이슈가 됐던 만큼 이번 소동에 더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고 하네요.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자서전을 출간해 막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3일 미국의 한 외신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전 남편인 샘 아스가리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자서전 내 안의 여자 출간으로 약 1,500만 달러, 하나로 약 2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리트니는 세 번째 남편이었던 샘 아스가리에 대한 여러 주제를 책 속에 녹여냈는데요. 하지만 샘이 2년마다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을 받고 해당 금액은 15년 후 1,000만 달러 상한선을 가진다는 혼전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신은 전 남편인 샘이 책의 출간과 관련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진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는 지난 몇 년간의 부실 운영이 쌓이면서 예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잼버리 대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잼버리 준비에 공을 세웠다며 공무원 13명에게 무더기 표창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사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전북도의 공무원 표창 대장입니다. 부안군의 한 공무원은 분뇨 처리 기반 시설 조성, 익산시의 다른 공무원은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이 공로로 기재돼 있습니다. 당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를 포함한 잼버리 관계 시군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유공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잼버리 사전 행사인 프레 잼버리가 준비 부족으로 취소됐고 본 행사는 7개월여를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앞두고 철저한 사전 준비 대신에 너무 이런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자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잼버리라는 본질보다는 혈세, 공적 나누기, 그런 어떤 치적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이에 대해 전북도 측은 본 행사가 열리기 전이라도 그간의 실적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표창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이게 기존에 이제 공사를 쭉 해온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하수처리 시설이라는 것들은 이제. 하지만 지자체의 성급한 표창 잔치 등 안일한 태도가 대회 파행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성과를 낸 정권은 거의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를 막는 걸림돌을 이른바 킬러 규제라고 정의하면서 속도감 있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푸른색 지붕의 공장들이 빼곡한 경기도 시화 반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기계, 전기전자 등 2만여 개의 업체가 몰려있지만 정작 카페가 드물어 커피를 마시려면 왕복 4km를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단에는 복합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부족해 편의시설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산단 규제를 1호 킬러 규제로 꼽고 입주업종과 토지 등 제한을 풀어 산단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른바 화평법과 화관법도 개정해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인력난 해결에도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규제를 바꿔서 도와줄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라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가방과 손에 잔뜩 무언가를 들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빠져나온 곳은 다름 아닌 슈퍼마켓. 아르헨티나가 혼란에 빠졌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차량이 오가는 도로 CCTV에 비춰진 건 사람들이 대형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카트를 몰고 잇따라 도망치고 손에 무언가를 가득 안고 달아나는데요. 현지 당국은 이 일대 상점에 대한 약탈 사건으로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상점과 슈퍼마켓에서 약탈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110%를 기록했는데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며 이번 달 소비자 물가가 더욱 치솟았기 때문에 이런 약탈 사고가 나타나는 겁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차라리 가게 문을 닫는 편이 낫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라는데 아르헨티나가 하루빨리 이 혼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 5개국 모임인 브릭스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쳐 4년 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열었죠. 회담에선 브릭스의 외연 확대를 발표했는데요. 큰 주제를 다루는 자리니만큼 작은 해프닝도 카메라에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담이 열렸던 남아공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릭스 정상회담 개최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합니다. 그런데 시 주석 뒤에 따라오는 보좌관을 행사장 보안요원이 막아버리는데요. 한쪽으로 밀치더니 문을 닫습니다. 살짝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뒤이어 문이 잠시 열렸다가 닫혔는데 시 주석은 뒤를 돌아봤다가 어색하게 마무리된 상황에 머쓱해합니다. 아무래도 행사장 내에서 입장과 관련해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 간 커다란 이슈를 다루고 발표하는 자리니만큼 이런 작은 해프닝조차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전해지네요. 튀르키예 북서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이 화재 진압 현장을 중계하고 있었는데 화재로 손상된 나무가 소방관이 탄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모습이 실시간으로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긴박했던 순간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리포터가 화재가 난 현장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가 쓰러지더니 소방 차량을 덮치는데요. 나무까지는 차량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차 안엔 소방대원 한 명이 타 있었는데 놀란 다른 소방대원들이 힘을 모아 갇힌 소방관을 구출해냅니다. 이를 바라보던 리포터도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데요. 놀라고 혼돈스러웠던 사고 현장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해당 소방관은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다리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는데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주택을 계약해 돈을 지불했는데 명의 이전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건설사가 핑계를 대며 명의를 옮기지 않는 사이에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피해자들은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도에 장덕진 기자입니다. 이기은 씨가 다세대 주택을 계약한 건 지난 2021년 9월입니다. 중도금까지 1억 3천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건설사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실행이 안 돼서 잔금을 안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연락 두절이야. 문자를 보내도 안 읽고. 피해자는 이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다 3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명의전이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32세대인 한 빌라입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돈을 냈지만 명의 이전을 받지 못한 세대는 7세대에 이릅니다. 명의를 바꿔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건설사는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건설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명의가 신탁사로 넘어가기도 했는데 신탁사에서 보낸 사람이 대낮에 문을 열고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남자들 4명이 문 앞에서 막 험악하게 막 있으면서 막 문을 두드리더니 거실로 들어와서 계세요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이 건설사가 분양한 다른 주택단지도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은 결국 사기 혐의로 건설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중도금을 받을 당시에 잔금을 받고도 명의 이전을 해줄 상황이 안 된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런 무필적인 고의를 갖고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거든요. 피해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이미 낸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고소인 등을 불러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경복궁에서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된 기분을 느껴보시죠. 다음 달 열리는 경복궁 별빛야행 행사에서는 수라상을 맛보며 국악 공연을 즐길 수도 있고요. 임금님 의자에 직접 앉아보기도 하고 대한제국 시절 국세도 찍어볼 수 있습니다. 예매 방법은 추첨제로 지금 응모가 진행 중입니다. 부산이 오늘부터 열흘간 웃음바다로 변신합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아시아 최초의 코미디 축제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 오늘 저녁에 개막합니다. 축제 기간 MZ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쇼박스를 비롯해 싱글벙글쇼, 투맘쇼 등 화제의 코미디언들이 재미난 입담을 자랑할 예정입니다. 배우 손숙이 연기 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새 인물의 독립된 이야기와 춤으로 관계의 단절과 고독을 표현하는 실험적인 연극 토카타. 반려견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늙은 여인 역할을 맡은 손숙은 여든의 나이에도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비가 차츰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일부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만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많게는 20mm의 비가 더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 오후면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가자마자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부 충남과 전남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휴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남해안, 영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4.2도, 안동 22.7도, 광주는 23.4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는 3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